3일 안에 해내지 못하면 당신들은 추방입니다. 사우디 왕가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포기한 176km 사막, 60년간 물 한 방울 없던 저주의 땅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31조 원 프로젝트의 무덤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약속한 72시간 후 땅속 800m에서 분수가 터져나오자 사우디 왕세자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들은 우리 왕가의 형제입니다. 어떻게 단 5명이 세계 최강국 수백 명이 못한 일을 해낸 걸까요? 그 믿을 수 없는 72시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기적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타릭 알카타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룰라 지역 수자원 청장이지만 손녀 한 명 지킬 물조차 없는 무력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타릭 청장님, 자이라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맑은 물 없이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요. 병실 침대에 누운 7살 자이라의 입술은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콩팥 투석을 받는 이 아이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였는데 우리에겐 소금물만 있었죠. 우리 아룰라 지역은 65년째 심각한 물 부족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저는 물 배급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알람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낡은 픽업트럭에 빈 물통 15개를 싣고 25km를 달리면 이미 200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하루 20리터,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 지하수는 염분 농도가 4.5%입니다. 바닷물보다 더 짠 물이죠. 마실수록 목이 타는 저주받은 물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수자원 청장이 되었을 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지역에 맑은 물을 가져오겠다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회사들을 초청했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왔습니다. 3년간 노력하고 120억 달러를 쏟은 뒤 철수했어요. 사우디 사막의 열기를 이기지 못했다면서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왔습니다. 펜타곤 기술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6개월 만에 모래먼지의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프랑스도 왔습니다. 모두 포기했어요. 15년 동안 8개국이 시도했고 50억 달러가 사막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청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달 물 공급량이 30% 감소했어요. 담수시설이 또 멈췄습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화가 치밀었죠. 바로 그 순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이라가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서둘러 오세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장비가 연결된 자이라를 본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5배입니다. 콩팥이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맑은 물이 없으면 6개월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6개월, 겨우 6개월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필사적으로 검색했습니다. 해수 담수화 신기술, 초고염수 정화 방식, 사막 물 부족 해결 방법.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K워터, 부산 기장군 해수 담수화 달성. 하루 10만 톤 생산. 염도 4.5%, 초고염수도 99.9% 제거. 4.5% 우리 지하수와 정확히 동일한 농도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김치와 케이팝 말고는 아는 게 없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이라에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이메일을 확인했죠. 자이라의 상태는 날마다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장이 왔습니다. 72시간 도전하겠습니다. 한국 K워터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10번도 넘게 읽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문장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컨테이너 2개와 엔지니어 5명이면 충분합니다. 고작 5명이라고요? 독일은 50명, 미국은 30명이 왔었는데요. 국제 입찰 공고를 작성했습니다. 아룰라 지역 긴급 담수화 프로젝트. 72시간 내 시운전 가능 업체만 지원.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독일은 준비하는 데만 1년이 걸렸는데 72시간이라니요. 직원들도 말렸습니다. 청장님, 이런 조건으로는 아무도 안 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하지만 자이라에게는 6개월밖에 없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지역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룰라 지역 장로 20명이 모였죠. 한국 기업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압둘라 장로가 코웃음 쳤습니다.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아니야? 김치 만드는 케이팝 하는 애들 나라잖아. 부지사가 팔짱을 꼈어요. 독일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여러분, 자이라가 죽어가고 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러운 물 마시고 병 들어가고 있어요. 이대로 포기할 건가요? 칼리드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타릭, 우리도 알아. 하지만 15년 동안 실패만 했잖아. 이번이 다를 거란 보장이 있어? 없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때 막내 의원인 나세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한국 휴대폰 쓰는데 정말 좋아요. 그게 물기술과 무슨 상관이야?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삼성, LG, 현대 다 한국 기업이잖아요. 투표 결과는 10대 10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72시간 내에 증명 못하면 즉시 철수. 동의합니다. 이틀 후 도착한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팀장 서서구 외 4명. 고작 5명 불안했지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킹칼리드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실망할 게 뻔하다고 생각했죠. 게이트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고 더욱 실망했습니다. 5명 모두 키가 작았어요. 제일 큰 사람도 175cm 정도였습니다. 짐도 초라했어요. 캐리어 4개와 박스 2개가 전부였죠. 안녕하세요, 서서구입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45살 정도로 보였는데 평범한 회사원 같았어요. 장비는 이게 다인가요? 아, 컨테이너 2개가 내일 도착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컨테이너 2개요? 독일은 30개를 가져왔는데요.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서서구 씨가 갑자기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발음이 완벽했어요. 아랍어를 하시네요? 조금요. 쿠웨이트 프로젝트 때 배웠어요. 쿠웨이트요? 네, 거기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희망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푼 뒤 서 팀장이 현장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폐허가 된 독일 시설로 안내했죠. 녹슨 파이프와 부서진 탱크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실패의 무덤이에요. 제가 자조적으로 말했죠. 서 팀장이 천천히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쓸만한 게 많네요. 뭐가요? 다 고철인데요. 파이프는 멀쩡해요. 독일제라 튼튼하거든요. 탱크도 청소하면 쓸 수 있고요. 다른 팀원들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전기시설도 살릴 수 있겠네요. 기초공사는 정말 잘 해놨어요. 역시 독일답네요. 그들은 실패의 잔해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전통 음식인 카브사를 내놨는데 한국팀이 맨손으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게 맞죠? 어떻게 아셨어요? 사우디 문화를 공부했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독일팀은 포크를 요구했고 미국팀은 햄버거를 찾았었는데요. 한국팀 중 유일한 여성인 윤나영 박사가 완벽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슈크란 알라 알타함 알라지즈.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식사 후 서 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타릭 청장님 72시간 드리겠다고 했죠? 네, 그게 조건이에요.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밤 준비를 끝내고 내일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모레 아침 9시, 정확히 48시간 후에 깨끗한 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친 자신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믿음이 갔죠. 그날 밤 라일라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88살의 할머니는 종종 예지몽을 꾼다고 소문이 났었죠. 타릭, 내일부터 기적이 시작될 거야. 어떻게 아세요? 느껴져. 65년 만에 단비가 올 거야. 다음 날 아침 7시 한국팀이 벌써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시간이 없잖아요. 48시간이니까. 서서구 팀장은 이미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다른 팀원들을 소개받았는데 각자 전문 분야가 있었습니다. 김도훈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담당이에요.
카이스트에서 박사 따고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윤나영이에요. 신소재 필터 전문가입니다. 이 그래핀 필터가 제 10년 연구 결과예요. 정조환입니다. 전기 제어 맡았어요. 육군 공병 10년, 현장 20년 베테랑이에요. 이현석이에요. 기계 설비 담당입니다. 잠수함부터 우주선까지 안 만져본 기계가 없어요. 5명 모두 40대였습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가장 경험이 풍부한 나이였죠. 오전 8시 컨테이너 2개가 약속대로 도착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핵심 장비만 가져왔어요. 컨테이너를 열자 냉장고만 한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K-워터가 10년간 개발한 스마트 담수화 모듈이에요. 크기는 냉장고만 했지만 묵직해 보였어요. 이 작은 게 하루에 몇 톤이나 처리해요? 하나당 1000톤이요. 불가능해요. 독일 장비는 이것의 100배 크기였는데요. 서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율이 중요하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이번엔 한국인데. 저 조그만 사람들이 뭘 하겠어? 압둘라 장로가 직접 나와서 비아냥거렸죠. 장비가 초라하네. 장난감 같아. 서 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48시간만 기다려주세요. 헛수고야. 독일도 3년 걸렸는데. 그때 윤나영 박사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색의 얇은 막 같은 거였죠. 이게 뭐예요? 그래핀 산화물 필터예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죠. 이 얇은 게 뭘 걸러낸다고? 윤 박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진흙물을 필터에 부었더니 맑은 물이 나왔어요. 말도 안 돼. 구경하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김도훈 박사는 노트북을 펼쳐 뭔가를 빠르게 입력했어요. 현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어요. 기온, 습도, 염도, 모래 입자 크기. 그게 왜 필요하죠? 인공지능이 최적 조건을 찾아요. 매 순간 자동으로 조정하죠. 이현석 씨와 정조환 씨는 독일이 남긴 파이프를 점검했어요. 이거 쓸만하네요. 청소만 하면 돼요. 전기 배선도 살릴 수 있어요. 독일 제품이라 튼튼해요. 그들은 버려진 장비들을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팀이 도시락을 꺼내는데 김밥이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김밥이에요. 한국 음식이죠. 아이들이 처음엔 경계했지만 한 입 먹고는 좋아했습니다. 맛있어요. 밥이랑 야채가 같이 있어요. 자이라도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서 팀장이 자이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이름이 뭐니? 자이라예요. 예쁜 이름이네. 아프니? 네, 신장이 안 좋아요. 서 팀장이 자이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모레면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을 거야. 약속해. 정말요? 응, 아저씨가 거짓말하면 한국까지 찾아와도 돼. 자이라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본격화됐어요. 한국팀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번 모듈 설치 완료. 전원 연결. 필터 장착 시작. 독일팀은 명령하고 지시했지만 한국팀은 직접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장비를 나르고 파이프를 연결했죠. 기온이 섭씨 47도까지 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 여름이 더 힘들어요. 그들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저녁 6시 첫날 작업이 끝났어요. 벌써 50% 완성했어요. 하루 만이에요. 내일 오전이면 시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설계만 6개월 했는데요. 그날 저녁 한국팀을 위해 특별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양고기 구이와 전통 요리들이었죠. 맛있네요. 한국 양념갈비 같아요. 그들은 모든 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서 팀장이 제게 물었어요. 타릭 청장님, 왜 72시간 조건을 거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왜 저희를 부르신 거죠? 라일라 할머니의 꿈 때문이에요. 할머니 얘기를 하자 서 팀장이 진지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사막에 가서 물을 만들어주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운명적인 만남 같았거든요. 식사 후 한국팀은 다시 현장으로 갔어요.
밤에도 일하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약속은 지켜야죠. 헤드램프를 쓰고 밤새 일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다. 진심이 느껴진다. 새벽 2시까지 창밖을 보니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6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6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팀은 이미 작업 중이었습니다. 벌써 시작하셨네요. 서서구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이 승부예요. 정오까지 시운전을 끝내야 합니다. 현장은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4개의 스마트 모듈이 파이프로 연결되고 제어실에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죠. 이게 인공지능 제어 화면이에요. 김도훈 박사가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수온 42도, 염도 4.51%, 탁도 327. 이 데이터로 뭘 하죠? 인공지능이 매초 최적 조건을 계산해요. 필터 압력, 전력, 유속을 자동으로 조정하죠. 독일은 수동이었어요. 우리는 자동입니다. 윤나영 박사는 필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핀 필터가 핵심이에요. 구멍 크기가 0.3나노미터, 물 분자만 통과시켜요. 그럼 염분은 100% 차단이죠? 네, 바이러스도 못 통과해요. 오전 9시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끝난다며? 설마 진짜 되겠어? 의구심 가득한 눈빛들이었죠. 10시 30분 첫 시운전 준비가 끝났습니다. 전원 연결. 펌프 가동. 우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닷물이 빨려 들어갔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1분, 2분, 3분.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역시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1번 필터 막힘. 윤 박사가 달려갔어요. 모래가 예상보다 많네요. 전처리 필터를 추가해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시간이요. 벌써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24시간뿐이었죠. 한국팀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응했습니다. 플랜 B 갑니다. 정조한 씨가 예비 필터를 가져왔어요. 이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독일 팀이 버린 필터를 개조한 거예요. 이걸 전처리 필터로 쓰면 돼요.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작업했습니다. 파이프를 자르고 용접하고 연결했죠. 정오가 넘어 오후 1시 다시 가동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펌프 소리가 안정적이었죠. 5분 후 첫 번째 파이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뿌옇고 색이 이상했어요. 아직 짜요. 시음한 직원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실망의 한숨이 터졌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때 김도훈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건 파이프에 남아있던 물이에요. 10분만 더 기다려보세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물이 나왔어요. 이번엔 투명했습니다. 시음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순수한 물은 무미무치죠. 염도 측정 0.19%, 음용수 기준 0.5% 이하, 통과.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서서구 팀장은 진지했습니다. 아직이에요. 24시간 연속 가동을 해야 진짜예요. 오후 내내 시스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매시간 수치를 검사했죠. pH 7.2 완벽해요. 탁도 0.1 수돗물보다 깨끗해요. 저녁 7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력이 차단됐어요. 정전이다. 사우디의 고질적 문제였죠. 하루에 한두 번은 정전이 됐거든요. 발전기는요? 고장났어요. 부품이 없어서 못 고쳐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전력 없이는 펌프가 멈추고 필터가 막힐 거예요. 그때 정조한 씨가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배터리를 쓰면 돼요. 뭐라고요? 트럭 15대 배터리를 연결하면 이 시간은 버텨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내 트럭 써. 내 것도. 15대의 트럭이 모였어요. 케이블로 배터리를 연결하니 임시 전원이 됐죠. 천재예요. 시스템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밤 10시 전기가 복구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죠. 3번 모듈 압력 이상. 뭔가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이현석 씨가 파이프를 분해했어요.
해파리다. 죽은 해파리가 파이프를 막고 있었습니다. 걸른 필터가 필요해요. 또 즉석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철망을 구해서 필터를 만들었죠. 밤 11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가 모니터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45도를 넘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조절할 거예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고온 모드 전원. 펌프 속도 70%로 감소. 필터 압력 20% 증가. 시스템이 스스로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마침내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됐어요. 시간당 208톤 생산 중. 하루면 5,000톤. 우리 마을이 하루 쓰는 양을 충분히 공급 성공이에요. 하지만 서 팀장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문제없이 가동돼야 해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새벽 6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구 팀장이 최종 점검을 했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 수질 검사 결과 완벽, 우리는 해냈어요. 그는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에요. 오전 7시 약속 시간 2시간 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500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서서구 팀장이 큰 호스를 연결해서 임시 수영장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쏟아졌어요. 우와, 진짜 물이다. 깨끗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워요. 시원해. 진짜 물놀이야. 65년 만입니다. 65년 만에 깨끗한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이었어요. 어른들도 하나둘 다가와 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달아, 단물이야. 어릴 때 우물물 같아. 88살 라일라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65년이야, 65년 만이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으니. 압둘라 장로도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비웃었던 그분이었죠. 내가 잘못 봤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만. 그리고 서서구 팀장에게 절을 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오전 9시 정각 정확히 48시간이 됐습니다. 서서구 팀장이 선언했습니다. 약속대로 48시간 만에 성공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환호, 눈물.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서쪽 지평선이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샌드스톰이다. 우디의 공포,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시속 120km,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벽이었죠. 5분도 안 돼서 모래벽이 마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시스템을 멈춰야 합니다. 직원이 소리쳤어요. 모래가 들어가면 다 망가져요. 지금까지 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가요. 하지만 서서구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 가동해야 합니다. 미쳤어요? 장비가 박살날 텐데요. 멈추면 필터가 굳어버려요. 재가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극한의 선택이었습니다. 안전을 택할 것인가, 목표를 택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대응할 겁니다. 믿어봅시다. 쾅. 모래벽이 덮쳐왔습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도훈 박사가 모니터를 보며 외쳤습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화면에 메시지들이 뜨고 있었어요. 필터 압력 상승 감지. 역세척 모드 전원. 유입구 각도 20도 조정. 모래 유입 최소화 모드. 시스템이 스스로 살아남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쾅. 날아온 철판이 전력 케이블을 끊었어요. 메인 전원 차단. 시스템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조한 씨가 절연 장갑을 끼고 폭풍 속으로 뛰어갔어요. 위험해요. 모래바람에 눈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어진 전선을 찾아냈습니다. 왼손으로 연결했어요. 치지직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연결됐어요. 전원 복구. 삐삐삐 1번 모듈 필터 80% 막힘. 2번도 70%. 모래가 필터를 막고 있었습니다. 윤나영 박사가 외쳤어요. 수동 역세척해야 해요. 번갈아 가면서. 폭풍 속에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국팀 5명이 보호 장비를 입고 폭풍 속으로 나갔습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지옥이었죠. 하지만 30분마다 교대하며 4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때 최악의 순간이 왔어요. 뚝! 메인 펌프가 멈췄습니다.
고장입니다. 예비 펌프는요? 없습니다. 한국 특수 제작품이라 여기엔 없어요.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48시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 그때 자이라가 휠체어를 타고 폭풍속을 왔어요. 아저씨, 작은 손에 돌멩이 하나. 이거요. 행운의 돌이에요. 라일라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서서구 팀장이 무릎을 꿇고 받았습니다. 고마워 자이라. 눈물이 흘렀어요. 그 순간 이현석 씨가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독일 펌프를 개조하면 됩니다. 규격이 안 맞아요. 어댑터를 만들면 가능해요. 폐품 더미에서 독일 펌프를 끌어냈습니다. 이현석 씨가 폭풍 속에서 용접을 시작했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5mm 차이 나요. 정조한 씨가 소리쳤습니다. 트럭 타이어로 패킹 만들어요.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1시간 만에 완성했습니다. 새벽 3시 끼릭끼릭. 우웅. 펌프가 돌아갑니다.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해냈어요. 물이 나와요. 새벽 5시 모래 폭풍이 서서히 지나갔습니다. 현장은 모래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살아있었습니다. 폭풍을 견뎌냈어요. 최종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탁도가 높습니다. 음용 불가능. 플러싱합니다. 30분. 더러운 물을 30분 동안 버리고 다시 검사했어요. 탁도 0.04, 염도 0.01%, 대장균 제로 완벽합니다. 오전 7시 폭풍이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시스템이 살아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극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서서구 팀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믿어주셔서요. 한국팀 5명, 얼굴은 모래투성이, 옷은 찢어지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자이라가 서서구에게 안겼습니다. 아저씨, 이제 저 나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깨끗한 물 마시면 씩씩해질 거야. 마을 여인들이 다가와 한국팀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줬어요. 영웅들이에요. 천사들이야. 그 순간 정부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폭풍 피해 조사 왔는데. 와서 보세요.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걸 보고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 한국 기술이에요. 한국이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즉시 리야드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왕세자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모래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서서구 팀장이 마을 광장에 임시 분수대를 설치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버튼을 누르자 맑은 물이 하늘로 솟았습니다. 우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65년 만에 처음으로 물놀이를 하는 순간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자이라의 변화였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신 지 사흘째 스스로 일어나 몇 걸음 걸었어요. 할아버지, 나 힘이 나요. 의사가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놀라워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벌써 20% 떨어졌어요. 탈수가 해결되면서 신장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계속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시면 점점 나아질 수 있어요. 점심 무렵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님이 오신다. 사우디의 실권자가 직접 온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마을은 발칵 뒤집혔죠. 오전 10시 헬리콥터 5대가 도착했습니다. 왕세자가 내리자 모두가 예를 표했죠. 37살의 젊은 왕세자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타릭 청장 보고받았네. 72시간 만에 성공했다고? 예, 전하. 한국팀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왕세자가 서서구 팀장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팀장인가? 예, K워터의 서서구입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왕세자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한국어를 하시네요? 조금요. 최근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배웠죠. 왕세자가 직접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 작은 장비가 하루 5,000톤을? 네, 모듈을 추가하면 10만 톤도 가능합니다. 김도훈 박사가 모니터를 보여드렸어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최적화합니다. 사막 전역에 적용 가능한가? 물론입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면 되죠. 왕세자가 직접 물을 마셔봤습니다.
정말 깨끗하군. 에비앙보다 낫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비전 2030에 이 프로젝트를 포함시키겠다. 전국 200개 지역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겠다. 예산은 500억 달러를 배정한다. 한국을 독점 파트너로 지정한다. 믿을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왕세자가 자이라를 보고 다가갔어요. 네가 자이라구나. 많이 아팠다고?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한국 아저씨들 덕분이에요. 왕세자가 자이라를 안아 올렸습니다. 맞아.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15년 전부터 지켜봤네. 모든 선진국이 실패하는 걸 봤지. 왜 한국을 선택했냐고. 한국도 50년 전엔 가난했네. 물도 부족하고 자원도 없었지. 하지만 그들은 해냈어. 한강의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었네. 서서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사막을 알아요. 한국 서해안도 간척지라 염분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했죠.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경험이 중요하군. 식사 후 왕세자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물기술 동맹을 맺겠다.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 사우디 K워터를 만들 것이다. 본사는 리야드, 연구소는 서울, 청년 1000명을 한국으로 유학 보낸다. 그리고 저에게 임명장을 줬어요. 타릭, 자네가 이 프로젝트 총책임자야. 전하, 72시간 조건을 건 용기를 높이 산다. 자네가 적임자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룰라 지역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됐어요. 한국에서 엔지니어 200명이 추가로 왔습니다.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공사가 시작됐죠. 축구장 20개 크기의 하루 100만 톤 생산 목표, 중동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국 기업 10곳이 참여했어요. 두산중공업이 메인 설비를, LG가 필터를, 삼성 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공사 속도였어요. 독일이 3년 걸릴 걸 6개월 만에 끝내려 했죠. 마을 청년 500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직장이 생겼어. 월급도 2배야. 기술도 배울 수 있어. 5개월째 마침내 디데이가 왔습니다. 플랜트 준공식이었죠. 왕세자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한국 대통령 특사도 함께였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레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쿵!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졌어요. 분당 1000톤의 물이 수로로 흘러 들어갔죠. 우와! 수만 명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사막을 가로질러 흘렀어요. 강이다. 진짜 강이야. 65년 만에 우리 땅에 강이 흐른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88살 라일라 할머니는 수로 옆에 앉아 발을 담았어요. 90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알라의 축복이 한국을 통해 왔구나. 수로 양쪽으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농장, 야자수, 공원이 조성됐죠. 한국 농업 전문가들도 왔습니다. 점적 관계를 개량했어요. 물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농사가 가능해요. 3개월 만에 첫 수확이 있었습니다. 토마토가 열렸어. 오이도 있어. 채소가 이렇게 싱싱하다니. 65년 만에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거예요. 마을에 호텔도 생겼습니다. 물의 도시 아룰라라는 브랜드로 관광객을 유치했죠. 하루 1000명씩 관광객이 왔어요. 우리 기술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을 수입이 100배 늘었습니다. 이제 물 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없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수 있어. 미래가 생겼어. 1년째 되는 날 아룰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습니다. 사막의 베니스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자이라는 지금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꿈이 생겼어요. 저는 물 과학자가 될 거예요. 한국 아저씨들처럼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마을 청년 30명이 한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국 기술을 제대로 배워올게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될 거예요. K워터는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세계 1위 물 기업 등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아룰라 주민 5만 명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에요.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서서구 사장은 여전히 매년 아룰라를 방문한답니다. 그곳은 제 2번째 고향이에요. 라일라 할머니는 90세가 되셨어요.
여전히 건강하게 맑은 물을 마시며 행복해 하십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물 동맹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한국 물 기술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사우디 아룰라에는 맑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65년의 갈증을 단 72시간 만에 해결한 한국 기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넘어선 신뢰, 진정성이 만든 우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의 결과였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독일의 거만함, 미국의 오만함이 실패한 곳에서 한국의 겸손함과 진정성이 기적을 만들었죠. 우리는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기적을 만들고 있는 한국 기술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한국의 기적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